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12월인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추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날씨는 더 추워지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11월 시장 보면 국내 증시도 뭐 나름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여타 미 증시나 그 외 뭐 대만, 일본, 유럽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많이 못 올라온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또한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이런 선진국 증시들은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저 밑에 찌그러져 있는 모습인지라 참 이런 부분이 글로벌 증시와 약간의 디커플링이 참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변화가 많았죠. HBM 관련주들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HPSP 하나 정도의 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게 팹리스 업체 온 디바이스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었고 뭐 그 외에 이제 한동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STO 그리고 뭐 일부 막 테마주들 막 돌아다니면서 순환하는 흐름인지라 사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키워드에 움직이는 시장 흐름 속에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각각 뭐 150% 그리고 뭐 400% 이렇게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300%죠. 한 3, 400%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11월 시장이 거의 다 움직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쏠림과 종목 장세 그리고 시장의 펀더멘털을 무시한 수급 장세가 많이 펼쳐졌던 11월의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12월 달의 시장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딱히 변화될 흐름은 많이 없을 것 같아 종목 장세, 키워드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에 의해서 신고가 치고 가던 종목군들 박살나고 깨지고 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시장 흐름인 것 같아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거의 없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 특히 거의 11월 중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연기금 수급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종목군들, 서서히 올라온 종목군들의 이 수급을 다 체크해 보면 연기금의 집중 매수에 의한 상승이 참 많았던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 자주한 12월 달에 그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키워드에 좀 저도 집중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11월 시장 많이 놓친 것도 많고 그런데 12월 시장은 그런 부분을 다시 재정립해서 다시금 종목 장세에 잘 타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에코프로 BM 44조 수주와 FEOC 미국 이 IRA 세부 규칙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과 시장은 HBM에서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주말 사이 모건 스탠리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인한 MS의 킬러 앱 관련해서 휴대폰 판매를 늘릴 것이다 라는 이슈에 좀 집중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슈와 지금 시장은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종목 장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간밤 미 증시를 보면 사실 뭐 다우가 0.82%, 나스닥이 0.55%, S&P도 0.5%가 상승하면서 뭐 지수적으로 보면 신고가죠. 다우도 신고가, S&P 500도 종가상 신고가를 찍었고요.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만 보더라고 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은 혼조세 그리고 반도체는 뭐 부분적인 강세인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ARM입니다. ARM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냥 팹리스 기업만 좀 강했구나 정도 TSMC 살짝 올랐구나 정도의 흐름이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주말에 또 기사가 나왔네요. 설계 변경해서 또 판매하면 바로 제재하겠다. 중국에 절대 판매를 금지하겠다. 이 강한 의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나.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제재하겠다. 이 내용이 굉장히 저는 임팩트 있게 좀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를 보면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참 금요일날 안타까운 흐름이 좀 있었는데요.
뭐 일본도 빠지고 뭐 항생도 빠졌지만 최근에 증시의 흐름을 보면 대만과 일본 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국내 증시는 1%대 하락이 좀 나와버렸죠. 특히 코스피가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물 대량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워낙에 이제 LG엔솔이라든지 SK온, 삼성, SDI 쪽에서 나온 이 AMPC 악재가 좀 큰 거죠. 85% 달라고 한 부분인데 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미 시장에서는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5대5로 가는 거를 뭐 기정사실화로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는데 GM이 85%를 불러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냥 협상 용도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줘야 될 돈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이게 이제 며칠 정도 더 갈지 이 정도만 보고 바닥을 다지는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주말에 뭐 국내 가장 큰 뭐 이슈는 다름 아닌 에코프로 BM의 이 공급계약이겠죠. 공급계약 삼성과의 기존에 이제 그 에코프로 BM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가면 좋죠. 기존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의 이제 매출 비중이 한 60%좀 넘을 거예요. 60%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가 SKO. 둘 다 합작법인에 의한 움직임이고요. 거기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에는 아직 뚫리지 않은 상태죠. 지난번에 이제 보면 지금 현재 장기 공급 계약이 남아있는 게 SK온의 10조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그 다음에 삼성 SDI가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44조 계약이 좀 나왔는데요. 만약에 에코프로 BM에 뭐 추가 공급 계약이 있다면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뭐 LG에너지 솔루션의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무튼 이런 쪽에 대한 공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공급 계약이 체결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헝가리 물량인 것 같은데 헝가리 삼성 SDI,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중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하면 이제 헝가리 쪽에 이 공장이 증설되는 새로 준공되는 부분에서 나갈 물량에 대한 계약이라면 이 텀이 좀 있죠. 텀이 바로가 아니라 텀이 좀 있는 거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면 2024년도 뭐 하반기 정도 나가게 되면 내년 1분기, 2분기에 물량 공백이 분명히 에코프로 BM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갭이 많이 들게 된다면 이거 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의심해보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따가 좀 더 말하는 걸로 좀 보고요. 자, 11월 글로벌 증시를 보면 물가지표 지속적인 둔화와 경제지표 상향 그리고 이에 따른 뭐 10년물 국채금리 5%에서 4.2% 하향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빌 에크먼도 말을 했죠. 1분기 금리 인하 하드 랜딩이 가능할 것이다. 즉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이 빌 에크먼이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다우가 신고가에 들어갔고 S&P가 종가상 52주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신고가의 영향이 맞기 때문에 상승 랠리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국내 증시의 경우 11월 반등을 하면서 각 지수는 10%대 상승을 해주며 반등은 했는데 대만, 일본, 그 외 유럽 증시와 비교하면 반등이 아주 미미해 보이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상반기 글로벌 상승률 1위를 했던 코스닥의 과도한 2차전 쏠림이고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회복이 더딘 모습이 만들어낸 주식시장 흐름과 환율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웬들의 시장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종목 장세, 테마 장세 흐름이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며 지속적으로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볼 예정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은 별다른 큰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LNF의 반등, 금요일 LG엔솔 등의 AMPC 관련 우려감 2차전지 분명히 셀 기업들이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만 유독 강한 모습이 아주 특이할 정도의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저도 장중에 이제 에코프로 BM 올라올 때 쇼커버 터졌다. 이상 수급 발생한다 라는 말에 이제 뭐 회원님들 뭐 사고 뭐 단기로 단타하고 뭐 그렇게 좀 했었는데 저는 이제 위에 28만 6천 원에 사실은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가지고 매도로 좀 수익을 내고 종가상으로는 일단은 포지션 없이 일단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명확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어서 사실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 이렇게 올릴 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심을 하고 많이 봤어요.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LNF라든지 FEOC 세부 규칙에서는 이 포스코 퓨처엠은
80%인가요? 중국 기업이 80%를 이렇게 해가지고 합작법인을 만드는 게 좀 있었는데 에코프로 BM하고 LNF는 없어서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나라는 개인적인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선침해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진짜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 맞죠? 제가 봤을 때 선침해 굉장히 빡세게 들어왔습니다. 금요일날 호가창을 본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이걸 관찰했던 사람이라면 KB국민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지? 아무튼 두 개 참고해서 연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를 알고 있는 쪽에서 들어왔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9.9%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나름 하루 종일 에코프로 BM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잘 제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격 매수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관련 FEOC 세부 규칙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미국의 전기차 판매에 있어 둔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제 분명히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러니까 축소되는 차량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이고 이후에는 확실히 미국이 보여준 거는 그거다. 한국 니네 다 해 먹어라 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막 올라갈 수 있게 시장을 펌핑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공급망에 있어서 미국은 더 포커스를 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즉 중국의 과도한 광물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한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은 맞다. 결과적으로 호재가 맞다. 우선 제일 먼저 시급한 쪽은 부품이 다이렉트로 내년부터 중국 외 국가의 제품을 미국에서 조달해야 되니 이쪽에서 기회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해가고 분리막인데 분리막은 중국이 1위가 아니잖아요. 일본이 1위죠. 그리고 중국과 한국 이렇게 3파전인데 그래서 분리막 쪽은 뭐 그렇게 뭐 임팩트 있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전해액 쪽은 일단은 생산 시설이 미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 시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이 단기적으로는 더 나아 보인다. 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들고요. 11월 수출로 보면 반도체가 많이 좋았고 12월도 좋을 것 같으며 2차 전지는 NCA는 그나마 수출 데이터를 보면 선방을 했는데 NCA면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PCM 쪽이죠. 그나마 선방을 좀 한 것 같은데 NCM은 완전히 박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NCM은 LNF죠. 그래서 LNF 좀 올라왔는데 올라오면 또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19만원 정도 가면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 결국 EUV 팹리크를 삼성이 일본 걸 쓴다는 기사가 주말에 좀 나오던데 원래 일본 걸 썼는데 이게 뭔 상관이 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SNS텍 FSD 올라오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포토마스크에 대해서 쇼티지가 중국에서 터진 거죠. 중국에서 원래 일본 걸 썼는데 이게 뭔 소리 하나 싶습니다. 뭐하러 이런 기사를 써서 잘 가는 주가들 급락시키려고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어차피 이쪽은 국산화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삼성도 국내 밸류체인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 얘네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다행히 중국 시장에서 올해의 부진을 떨쳐낼 수 있는 이 수요가 열려 있다. 그런 점에서는 뭔 문제가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STO 관련 12월 중 정부에서 뭔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주가의 상승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일단 최근에 테마가 시장에 많이 비어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세상에 없던 시장이잖아요. 아무래도 증권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열릴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서 시장에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이쪽은 테마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시 지금 제일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 놓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시장은요 딱히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재료의 사이즈를 계산하는데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두산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쪽은 워낙에 독보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외 종목군들에 대한 재료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웠던 11월의 한 달이었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그게 이제 뭐 툴젠이라든지 한동훈 관련주라든지 미친 듯이 우연상을 보내버리는 이런 정신 나가게 올려버리면은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외에 뭐 연기금 수급주에 의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쇼커보로 조용조용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쪽인데, 가급적이면 키워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종목군들을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적과 전망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는요,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상 이게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뿐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내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장을 하고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지금 키워드에 좀 안 맞았다라고 내 차례가 안 온다가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의 약간의 소외만 됐을 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주도주라는 게 그래요.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주도주는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 제일 강한 종목이 주도주인데 나중에 그 주도주가 급락할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또 주도주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파티는 끝나기 전에, 파티가 끝날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 문 옆에서 파티를 즐겨라라는 말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주도주,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에서는 이제 언급을 못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년 CES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뭐 상당수 많이 올라와 있는 온 디바이스 AI도 하나의 포함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OLED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주춤주춤 하고 있지만은 내년에 어찌됐든 FSD에 대한 공개가 좀 있을 것이며, 반도체 관련해서는 온 디바이스가 최대 확장처는 바로 자율주행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투자 아이디어로 넣어놔야 됩니다. 고로 현재 키워드에 집중해서 관련 대장주를 찾는다. 온 디바이스 AI와 SDO, 한동원 AI는 진단과 신약 쪽에서 기회를 찾아본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연기금 수급주에 집중해 버린다.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끝입니다. 자, 주말에 나온 기사 중에 뭐 제가 볼 때는 온 디바이스 AI로 내년 스마트폰 판매 반등, 이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가 되고 많이 팔리게 되면 항상 글로벌 1위 기판 회사가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중성주 안에서는 심택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에서 종목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뭐 해외 차트를 오랜만에 한 번만 좀 봐보죠. 이렇게 쭉 펴서 해외 차트를 일단 보면요, 뭐 다우 신고가죠. 다우 거의 신고가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참 굉장히 오랜만이죠. 다우가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오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나스닥 100은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나스닥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고, S&P 500은 종가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 꼭지는 넘지 못했는데 종가상 금요일날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상단을 트라이 하고 있다. 근데 이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 고점을 지금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제가 이제 조심하고 보는 거는요, 왜 파티가 끝날 때 제일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문 앞에 있어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될 때 시장이 빠질지 안 빠질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 부분을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과거 역사상은 이렇게 과도하게 그 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꺾일 때는 시장이 꺾이더라. 그거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었는데, 이번은 다를 거야 라고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 아닐지, 그게 바로 내년 상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불꽃 산타렐레를 올해 연말에 미 증시가 할 수도 있다. 그때 그냥 잘 벌고 나오면서 리스크 관리를 그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자, 코스닥 지수 좀 볼게요. 금요일날 에코프로가
반등을 해주면서 하락했다가 좀 올라왔는데요. 2차전지 종목군들 다 빠졌는데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상당 부분 종목군들 많이 끄집어 올려주면서 사실은 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이제 월요일날 갭이 많이 들 건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2차전지로 올려준다면 지수가 뭐 이 고점 구간 850포인트를 이제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2차 전지가 올라와주면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못 올라와주면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돌파 못하면 막히겠죠. 돌파하면은 뚫어내는 거고요. 아니면 돌파하지 못한다. 과거의 차트를 보면 이때 얼마나 많은 제약바이오들이 강세를 보였습니까? 제약바이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뭐 셀트리온 제약, 수많은 제약바이오들이 힘 합쳐서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다 소수의 종목 빼고는 다 죽어버렸고 2차전지 종목군들이 시총을 이렇게 올려놨다가 빠졌는데 나머지 올리려면 지금은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이 세 개 섹터가 동반해서 다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수적으로는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희박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돌파하기에는 미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안 올라왔죠. 실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기 때문에 뭐 볼벤 상단 맞으면 다 떨어진다. 일단 그렇게 저는 시장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NHS인가? NH 스펙 30호가 상장을 했는데요. 저는 장 초반에 이거는 좀 못 봤고요. 이렇게 좀 올라와서 여기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수렴 받을 때 좀 사가지고 여기서 뭐 이 폭이 한 10% 정도 돼요. 여기서 들어가서 뭐 4천 얼마니까 한 10% 정도 한 분할 매도 해가지고 한 8% 정도 수익을 이 구간에서 이제 들어간 거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낸 거니까 여기서 좀 수익을 내고 마감을 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삼성 스펙 9호가 상장을 합니다. 스펙이라는 거는 처음에 원래 가격 기준 가격이 2,000원대죠. 만약에 2,000원대 상장을 하게 되면 시초가에 좀 뭐 비중 좀 줄여서든 아무튼 좀 시초가에 넣어볼 생각이고요. 2,000원대 그 이상 상장하면 그냥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 스펙 상장이 있기 때문에 스펙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사실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요. 뭐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뭐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을 끌고 가는데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죠. 그냥 다 보유자 영역에서 봐야 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보면 뭐 명확하게 LG엔솔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셀 기업들 못 가면 답이 없는 거고요. 지금 60일 이평선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돌파돼야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뭐 LNF도 마찬가지고 61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61평선에서 나오고 올라가죠. 이 이평선의 우상향을 하게 시키려면은 상단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러 가면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상향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이 바닥에서 21선을 정배를 시켰기 때문에 21선 떨어지더라도 21선 첫 자리 돌리고 계속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이 강력한 60일 이평선 저항을 이렇게 추세로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좋긴 맞는데 122평선이 지금 살짝 우하향으로 전환하려고 하죠. 여기서 올렸다가 빠지면 그때 본격적인 122평선 우하향으로 바뀌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볼 때 갭을 좀 많이 뜰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 갭이 뜨면 지난번에도 여기 상한가 갔을 때 숏 포지션으로 매도를 세게 때려가지고 여기서 사실 11월 달에 꽤 괜찮은 강력한 수익을 역으로 여기서 많이 냈던 것 같은데요. 올라오면 이 자리부터 뭐 위로는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좀 구사해 볼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강력한 저항인데요.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대칭으로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때 저점이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의 저점이기 때문에 맥시멈 잡고 여기서 반등의 폭 여기 깨지고 내려온 자리 사실 깨지고 내려온 자리가 이 자리인데 30만 천 원인데 이 폭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아마 30만 천 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 위에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대칭으로 반등한다 치고 여기 저점에다가 놓으면 정확히 33만원 대충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M파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M파동을 그리게 되면 대충 이 위쪽 구간에서는 이 윗구간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 위로는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갭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렸다가 길적 반등은 하겠죠. 장기 이평선이니까 길적 반등 정도만 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 봅니다. 금요일날 사실 엔캠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시가도 5% 뜨고 그랬는데 이 종목도 사실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사실 상장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른 상태에서 계속 밀렸는데 그래서 타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그나마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나와주면은 그때부터는 시세를 만들어주는 흐름이 되고 장기 평선을 돌려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를 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네요. 지금 뭐 수익 구간인데 그 이후에는 비중을 확대 전략으로 그때부터 방향을 좀 바꿔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려오는 뭐 장기 이평선이라든지 돌리지는 못했는데 단기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기간적으로 돌아서면서 이 60일 이평도 정배열이 되고 120 이평선 하락하던 것도 점점 느슨해지면서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조만간 나옵니다. 조만간. 그 시점부터 주가는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가장 어두운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자,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5일선 이제 마지막 좀 지지가 나왔죠. 이런 급등주는 5일선 깨지면은 10일선 반등 나오고 이대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눌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볼 생각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연기금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약해졌죠. 첫 뭐 5일선 이탈 이후에 11선 정도 왔을 때는 단기 눌림 정도나 한번 봐볼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좀 놓아줄 것 같고 IT 반도체에서 금요일날 FST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이거 삼성전자 EUV 펠리클 투과율 90% 국내 공급 업체는 없다라는 이슈가 좀 있죠. 사실 이런 거 제가 봤을 땐 노이즈 같다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서 뭐 SNS 텍 밀린다면 SNS 텍을 저는 좀 봐볼 것 같아요. FST보다도 SNS 텍이 많이 밀린다면 여기 돌파를 해놨던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 관점을 좀 생각을 하고 봐볼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도 봐볼 것 같고요. 최근에 의료 AI 쪽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JLK 지금 이번 주에도 제가 이 기준봉 나왔을 때 회원님들한테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의 자리다 라는 말씀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 단기 박스권 만드는 흐름에서 충분히 24,000원대 매수 관점을 보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2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큐리옥스 바이오가 여기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눌렸다가 한번 올라갈 수 있어서 좀 밀린다면 네, 눌림으로 잡고 좀 끌고 가볼 생각이고 AI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시세 좀 나왔는데 여기서 좀 옆으로 기는 거 좀 더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눌렸을 때 이런 장기 평선 다시 내려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봅니다. 엠노라든지 AI 섹터 강세를 보이는데 이쪽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이 종목군들 동반해서는 좀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반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추세는 다 양호한 흐름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추세는 양호한 흐름이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종목 장세가 매우 심하고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에요.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고 금요일날 장 막판에 의료A 관련해서 이제 이날부터 사실은 말이 나왔어요. 이날 뭐 회의한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사실 목요일날도 시가 볼까말 까다가 안 봤다가 여기 장기평선 돌파하는 흐름에 그냥 단타만 살짝 살포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서 한 6%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 돌파할 때 긴가민가 해서 좀 안 봤는데요. 12월 15일부터라고 하니까 이게 또 눌리면은 장기평선 내려오면 거래대금 많이 실렸고 장기평선 내려오면 또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 그냥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한 주간 시장 잘 대응하셔서 다들
뭐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한 달 되시고요. 뭐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죠. 갤럭시아 머니트리에서 보면 과거 이렇게 첫 파동을 만들 때 이런 나왔던 엄청난 거래 대금 이후에 쭉 밀렸다가 대시세 나오는 흐름처럼 바닥에서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장 여기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밀려도 이 종목은 지금에 들어온 돈이 또 새로운 돈이 들어온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저는 여기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과거 이런 거죠. 서영 시스템 같은 종목도 예를 들어서 큰 시세 내주고 쭉 밀렸다가 이렇게 쭉 밀어서 한번 죽였다가 또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흐름을 전기에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보는 겁니다. 자, 어지간 다음 한 주 시장 대응 잘 하셔서 돈 많이 버는 시장 되시고요. 전액 쪽은 솔브레인하고 엔캠 둘 중에 하나인데, 엔캠이 차트가 조금 더 유리하네요. 솔브레인이 차트가. 자, 어지간 전액 관련해서 FEOC 최대 수혜는 전액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